보면은 독일 매체들에 다 떴어요. 그냥 모든 매체에 다 떴어요. 아, 이게 현지 매체 이게-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다 뜬 거야? 네. 지금 빌트, 뭐 키커 다 떴죠. 타겟자이퉁. 타겟자이퉁. 그것뿐만이 아니고 디 애슬레틱에도 떴고요. 네. 그는 이번 시즌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마다 매 경기 풀타임을 뛴다. 그러면은 대표팀도 김민재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아, 그럼 너네도 보호 제대로 했냐? 뭐 이런 비판인 예. 거네요. 보면 저 말이 맞아요. 김민재를 당신도 안 보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생긴 게 10월 6일 프랑크푸르트전입니다. 근데 10월 A매치 뽑혔죠? 아, 그렇지. 3, 4일, 4일 뒤인가 5일 뒤에 뛰었어요. A매치를. 예. 그리고 11월 A매치 또 뽑혔습니다. 근데 그때 모두 선발 90분씩 뛰었어요. 홍명보 감독의 폭탄 발언이 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분노로 좀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홍명보 감독이 어제 소집 훈련에 앞서서 이런 발언을 했죠. 김민재는 바이언과 대표팀 모두에게 중요한 선수다. 아쉬웠던 점은 바이언에서 선수 예방 차원에서 보호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중요한 일정의 핵심 선수를 빼고 경기에 나가야 한다. 선수에 대한 부상 위험 신호는 작년부터 계속 암시가 있었다. 황인범은 입국 후 상태를 체크해 봐야 한다라면서 약간 이제 선수 관리를 해주지 않은 이 바이언 구단에 대한 좀 비판 했었거든요. 예.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되게 민감한 발언이죠. 예. 아무래도 클럽은 돈을 주는 곳이고 그렇죠. 연봉을 주는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클럽이 이제 아무래도 선수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이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팀 쪽에서 클럽 쪽에 이런 이제 선수 몸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실례죠. 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안 해요. 안 근데 해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넘겨주시죠. 보면은 독일 매체들에 다 떴어요. 그냥 모든 매체에 다 떴어요. 아, 이게 현지 매체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다 뜬 거야? 지금 빌트, 뭐 키커 다 떴죠. 타겟자이퉁. 타겟자이퉁. 그것뿐만이 아니고 디 애슬레틱에도 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랑스 매체들에도 엄청 많이 떴고요. 각 국가에 다 떴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아무래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냥 선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이제 좀 중소리그에 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월드 클래스 선수고. 그렇죠. 가장 이제 따라다니는 다 기사 검색해 볼 텐데 김민재 걸리는 기사가 검색해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을 비판한 감독이 있다. 계속 대문짝만하게 걸리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보통 국가대표팀 감독들은 이런 일을 가지고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인가요? 안 하죠. 예민한 사안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에서 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클럽에서 부상 중인 선수를 대표팀에 뽑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 주는데 부상 재발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게 바뀌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그래도 뽑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부상인데 데려갔다가 부상이 그러니까 더 심해지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룰을 피파가 조금 바꾸긴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저기 멘트들도 상당히 조금 세게 나온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비르베리라든가 이런 거는 약간 좀 스캔들에 붙는 문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를 둘러싼 혼란, 바이언에 대한 비난, 뭐 이런 식으로 헤프티게가 저게 되게 거가 극심한 좀 과도한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약간 그런 비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조금 더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이제 그 아이미야산 미아에서 이제 해당 인터뷰 원문을 전체로 올린 거고요. 거기에 이제 달린 댓글들 중에서는 뭐 클린스만이 더 이상 한국 대표팀 감독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밑에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홍명보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그 선수 보호 잘 못했다는 멘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번 시즌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마다 매 경기 풀타임을 뛴다. 그러면은 대표팀도 김민재를 보호하는데 실패한 거 아니냐. 아, 그럼 너네도 보호 제대로 했냐? 뭐 이런 비판인 거네요. 반박인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 제가 이제 그 댓글들 달린 것들을 봤거든요. 먼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쿠젠도 그러면 비르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나? 그리고 아스날도 하베르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독일 입장인 거잖아요. 이거 독일 팬들 입장인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른 구단들 같이 비판해야 되겠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저 말이 맞아요.
김민재를 당신도 안 보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김민재 선수가 부상이 생긴 게 10월 6일 프랑크푸르트전입니다. 근데 10월 A매치 뽑혔죠? 그렇지. 3, 4일 뒤인가 5일 뒤에 뛰었어요. A매치를. 그리고 11월 A매치 또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경기잖아요. 근데 그때 모두 선발 90분 뛰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국가대표팀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전경기 선발 출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킬레스건 염증이 있으면 관리를 생각했다면 그때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시아로 넘어왔는데 그냥 풀타임. 그거 맞네 또.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관리를 안 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특히나 클럽의 이런 뭐 문제를 삼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되냐? 라는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진짜. 이제 뭐 그 외에 댓글들 더 소개를 하자면요. 이게 믿을 수 있는 코멘트야? 그가 믿기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팀 감독이 이런 코멘트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클럽이 이제는 구단이 대표팀을 앞서가고 있다. 왜냐? 구단이 고용주의이기 때문이다. 그가 돈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또 비꼬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가 대단한 상대인 오만과 요르단 상대로 김민재를 뽑는 게 맞았냐? 필요한 게 맞았냐? 여기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경기 때 못 쓴다라는 멘트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파 랭킹 23등이 80위랑 64위 상대로 핵심 선수 놓쳤기 때문에 졌다라고 지금 핑계대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고 협회는 선수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지만은 클럽은 지불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1,500만 유로나 연봉을 김민재한테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욕먹어야 돼? 약간 좀 이런 반응들도 있어요. 아니 이제 홍명보 감독이 뭐 이런 발언하면서 지금 논란이 됐습니다만 약간 좀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에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죠. 본인이 이제 국가대표 영예 이런 게 워낙 많았던 선수니까.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이제 대표팀이 뭐 국위선양이라는 뭐 그렇죠. 그런 이유로. 저는 그냥 홍명보 감독이 과거에 아직도 조금은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팀 감독직을 맡았을 때도 나를 버렸다.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멘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팀을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고 다른 데서는 그냥 대충 그러면 된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난 이거 사실 요 발언을 보고 왜 이런 말을 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현재에서는 진짜 좀 그쵸. 격하게 반응하는 기분 나쁜 얘기죠. 아니, 거기다가 돈은 우리가 주니까. 유럽 쪽은 클럽이 더 중요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더 그렇거든요. 유럽 쪽은. 그래서 더 그런 건데 저희도 당장 로메로 비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뭐 대표팀 막 뭐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러면은 내로남불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 로메로 지난 경기 나왔잖아요. 아르헨티나 감독이 로메로 A매치 앞두고 부상 바로 붙겠는데 선발로 쓰는 게 말이 되냐. 토트넘 몸 관리 안 했다. 난리 나죠. 난리 나지. 그러네. 그런데 아르헨티나 감독이요. 그렇게 반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 이거는 조금 자, 현지 매체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조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네덜란드의 매체에서도 황인범 선수 소식과 관련해 가지고 황인범이 대표팀에 소집된 건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복귀하자마자 다시 세계 여행을 떠났다. 어떻게 클럽에서 여러 경기를 결정했음에도 대표팀 경기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할 수 있나 이런 비판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RTV 레이몬드라는 그 네덜란드의 공중파에서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이제 2명의 기자가 이제 팟캐스트로 대화를 나눈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온 거에서 먼저 그 크라넨부르라는 기자가 위에 멘트를 한 거예요. 복귀하자마자 3개월 동안 대표팀 그 클럽 경기에 나오지 못했는데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다시 가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 에어셀 기자가 되게 강도 높게 조금 비판했어. 이거보다 더 멘트가 긴데요. 이런 상황은 그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불만이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한 선수가 클럽에서 여러 경기를 결장했음에도 대표팀 경기는 아무렇지 않게 소화할 수 있냐. 클럽이 선수의 급여를 지급하고 때로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선수들이 대표팀 경기에서 부상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물론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뛰고 싶어 한다는 건 이해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니 물론 뭐 진짜 이 김민재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떤 선수보다 높은 건 알겠습니다만
아니 못 뛰었던 선수잖아. 거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페이노트 입장에서 황인범 선수가 정말 중요한 게요. 이번 시즌 제가 황인범 선수가 출전한 거랑 출전하지 않은 경기 성적을 비교를 했거든요. 예, 황인범 선수가 출전한 LADBG의 14경기에서 10승 2무 2패예요. 이러면 1위 경쟁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승률이 71%고 경기당 승점이 2.3점인데 황인범 선수가 뛰지 않은 LADBG의 11경기에서 3승 6무 2패. 네. 그래서 이제 승률 27%까지 떨어지고요. 뭐 당연히 그 정도로 핵심이라는 거죠. 네, 경기당 승점도 1.3점. 네. 와, 이게 진짜 뭐 현지 매체 반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나온 비판들을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저 댓글이 맞아요. 저희도 그러면 투트럼한테 손흥민 보호하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홍명보 감독의 멘트가 통용이 된다면은. 네.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아, 왜 이렇게 또 세계에서 욕을 먹어 또. 아, 이제 뭐 국내로는 좁아? 황인범 선수는 더 그런 게 이제 지난 주말 경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페이노르트가 전반전만 뛰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하자마자 뛰는 거니까 네네. 관리를 해준다고 전반전만 뛰게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네. 근데 국가대표팀을 간다니까. 그렇지. 네, 뽑아가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한 3개월 동안 부상이 2번 있어서 거의 못 뛰었어요. 근데 A매치를 또 간다고 하니까 네. 지금 이제 부상 복귀하자마자 너무 바로 뽑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페이노르트 네. 쪽에서. 김민지 선수도 최근 들어서는 바이언도 관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네. 보험전하고 우니온 베를린전에 뺐고 네. 빠지니까 팀이 1무 1패를 기록하게 됐지만 하위권 팀 상대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문제의 이슈를 저희가 다루고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이렇게 이제 선수들을 또 쓰지 못할 때 이제 부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뭐 이제 김민재 선수는 결국엔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좀 플랜 B나 이렇게 좀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빨리 발굴해가지고, 네. 네, 물론 당연히 중요한 선수죠. 근데 언제까지 이 선수만 보고 부상당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으면 최대한 써야죠. 아, 그럼요. 그건 국가대표팀도 그건 뭐 당연하지. 월드컵 예. 예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상태다. 네.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100% 전력으로 나가는 게 맞죠. 예. 네, 근데 선수가 지금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몸 상태가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이렇게 좀 데려온다. 그렇지. 네, 좀 무리를 시키는 느낌이 든다. 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클럽을 비판하는 건 이제 아무래도 우리 대표팀의 선수들이 이제는 유럽의 주요 팀들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 국내 무대의 요 분위기랑은 다르다. 그렇죠. 해외 클럽들은 아니 당연하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네. 이런 반응이 오는 거죠. 사실 이제는 K리그 팀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마치 과거의 K리그 팀들한테 하던 것처럼 거의 멘트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홍명보 감독이 좀 이게 조급하지 않느냐. 이게 비판 여론도 아무래도 좀 있고.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그래서 빨리 좀 예. 경기 되게 중요해서 비판 여론 좀 잠재우고 싶은데 또 그런 와중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못 나오는 거니까 좀 이렇게 이제 뭐 다급한 어떤 약간 그런 입장으로 좀 보긴 기본적으로 인터뷰 못 하더라고요. 실언을 많이 해. 실언을 많이 해. 아니 본인도 사실 그 울산 감독일 때 인터뷰한 게 있어요. 예. 홍철 선수 뽑을 때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니 홍철 부상 복귀하자마자 왜 뽑아가냐? 한 게 있어요 본인도.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기본적으로 잘 못한다. 네네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좀 이제 바뀌고, 이 구단과 또, 국가대표의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 좀 바뀌고 있으니까, 이 대표팀 감독이라면 그런 흐름도 좀 따라가셔야겠죠? 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